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3일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입니다. 어제 성찬경 시인의 시 부활을 인용하면서 세상에 의인이 가득 찰 그날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때라던 시인의 통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의인이 가득 차기는커녕 턱없이 적어 보입니다. 악인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악인들의 빌부터 사는 속물들이 더 많아 보이는 까닭입니다.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을 일컬어 속물이라고 낮춰 부르거니와, 이들은 부족한 교양과 좁은 식견과 세속적 욕심을 감추려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형식과 절차를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스노브, SNOB라는 말이 속물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속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사회의 기득권마저 꿰차고 있으면 섬김의 리더십으로 기여해야 할 사회의 공동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정해지고 약자들이 불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리신 바리사이들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분은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고로 가득하다고 평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공생활 중에 사사건건 그들과 부딪히자 어떤 바리사이가 그분을 식사에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자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준사막 지형의 스텝 기후 지역이라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위생상으로도 필요했겠지만, 그들은 이 관행에 종교적 의미까지 덧붙였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죄도 씻는 이른바 정결 예식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런데 자선을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무리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 한들 그런 형식적 절차가 속에 찰리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서도 먼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흉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거칠애를 중시하는 이 속물적 관행은 바리사이들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닌 듯합니다. 사도 바오로도 바리사이 출신이지만 그는 하느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회개를 강조하면서 형식적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소아시아 중부 내륙에 위치한 갈라티아 지방에서 선교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곳 디아스포라에 살던 바리사이 출신 유다인들이 소문을 냈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감옥에 갇혀있던 동안에 기성 사도들이 보낸 자들이 갈라티아 지방에 세워진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사도 바오로가 폐지한 할례를 주장하고 다님으로써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감옥에서 전해들은 바오로가 부랴부랴 편지를 써보낸 것이 오늘 독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형식적 할례를 중시하던 바리사이들처럼 속물처럼 처세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격동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62년에 소설가 전광용이 껍빗단 리를 잡지 사상계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껍빗단은 영어 캡틴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카피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주인공인 이 인국 박사는 시리에 영합하기로 이름난 의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잠꼬대를 일본어로 할 정도로 열성 친일이었다가 해방이 되고 소련군이 진주하자 친일파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지만 이 감옥의 의무관이었던 스탠코프 소령을 잘 치료해준 덕분에 감옥살이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물론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소령은 소령이 붙여준 별명이 껍빗단 리였습니다. 우두머리라는 뜻도 되지요. 요새 말로 짱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 후 친소 노선을 걷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청진기 하나만을 들고 남한으로 월남했고 그 이후에는 부자 환자들만 잘 대접하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미국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와 있던 브라운 씨에게 접근해서 기어코 딸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미국 외교관 브라운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는 아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전광용 소설가는 여기서 줄거리를 마칩니다만 미국에서 귀국한 그가 미국 박사로서 또는 미국 의사로서 어떤 처신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상상으로 넘겼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딸도 미국으로 유학 간 김에 반드시 미국인 교수와 결혼하려고 노심초사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제 치하에서나 소련 군정 치하에서나 또 미국이 사실상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기만의 영달을 꾀하는 카멜레온 같은 기회주의자 껍빗단 리는 현대 한국사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들 대부분이 과로와 경무로 지쳐가는 이 즈음 병원을 문을 닫고 환자를 돌려보내면서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과 이에 동조하여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하는 것도 거절했던 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생각납니다. 또 인류의대에 자녀를 보내려고 고액 과외를 시키다가 집안을 지옥으로 풍지박산 내버린 이야기를 그렸던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생각하지요. 둘 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사고로 가득한 우리 시대의 껍빗단 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